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의 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배 법칙, 합의 법칙 그것만 알면 노가다로 이용해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기억나요?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근데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이법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법을 외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게 뭐냐면 최단경 뭐 색깔칠하는 거라든지 그죠? 뭐뭐 배웠니? 몇 개 안 배웠는데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이런 거 배웠고요. 약수의 개수 배웠고요. 그리고 수영도 하는 어쩌서 노가도 하는 문제도 배웠고 몇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형을 익혀야 돼요. 내가 익히란 얘기는 외우란 얘기인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순열 한번 해볼게요. 순열. 순열도 경우의 수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의 수냐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한 거거든요. 아이씨 뭐야. 수열을 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순열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 하면 되냐면 이거는 줄 세우기야. 승준아 뭐라고? 줄 세우기. 뭐라고? 줄 세우기. 여러 명을 줄 세우자는 얘기야. 자 만약에 너희들 6명이 있어. 6명 너희들을 일렬로 줄 세울 거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6명 모두를 줄 세워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일까요? 경우의 수가? 뭐라고? 안 들려. 36개. 아니요. 훨씬 많았죠. 그죠? 훨씬 많죠. 몇 곱하기 몇. 그렇지.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세워볼게. 아무나 고를 수 있잖아. 저 서까지 있죠.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동시야 동시가 아니야. 동시죠. 그럼 곱해 더해. 곱해서 6, 5, 4, 3, 2를 다 곱한 값이 6명 모두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근데 만약에 약간 좀 변태적이야. 이렇게 안 하고 난 여기 왠지 끝에서 두 번째를 먼저 줄 세우고 싶어. 여기에 이 자리에 누군가를 먼저 앉히고 싶다고. 맨 앞에 아니라. 그래도 돼, 안 돼? 상관없죠?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의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5가지. 갑자기 또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해볼게요. 경우의 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순서는 어디를 먼저 세울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6자리 모두에 다른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야.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한번 해줘. 네. 이게 줄 세우기야. 그런데 6부터 1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해주세요 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 쓰시고요.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뭐라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느낌표. 자 읽어볼게요. 6 느낌? 이런 거야?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뭘까요? 이게 아이니? 이게 아이 거꾸로. 영어로는 팩토리얼. 이거 때 팩토리얼에 읽으면 돼. 6 팩토리얼. 오케이? 뭐라 한다고? 6 팩토리얼. 근데 이것도 길잖아. 팩토리얼 너무 길잖아. 그래 맞아. 나 그래서 6팩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6팩이라고 읽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순열을 계산할 때 줄 세우는 거다 보니까 6, 5, 4, 3, 1, 5, 4, 3, 1 이런 거 다 곱한 값을 계속 쓸 거거든요. 너무 자주 나오는 팩토리얼 값은 외울 겁니다. 첫 번째 3팩은 얼마일까요? 6. 이건 3,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죠. 6입니다. 그럼 4팩은 얼마일까요? 2. 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3팩에다가 추가로 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팩이란 값은 4 곱하기 3팩이라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 가죠?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4. 그럼 24가 되는 거야. 이걸 일일이 매번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5팩은 어떻게 될까요? 4팩에다가 누구 곱해? 5를 곱하면 돼요. 24 곱하기 5니까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잖아. 그럼 6팩까지 할까 안 할까? 6팩은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요령을 아니까 바로바로 나오네. 합팩은? 글쎄. 재밌는데 내가 댓글 못하겠네. 나중에 써먹어야지. 자 이렇게 되겠죠. 24, 120, 720 이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팩토리얼의 앞에 숫자가 분명히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반드시 자연수여야 돼요. 알겠죠? 괜찮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팩토리얼 앞에 무조건 자연수가 와야 된다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0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근데 선생님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앞에 오면 말이 안 되잖아. 뭐예요? 라고 따질 수 있죠. 나 좀 당황스러워. 그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거든. 0팩은 얼마일까요? 역시 틀렸어요. 아 1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보실게. 얘들아 0팩은 1이에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약속했는지는 알려드릴 건데 이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 일단 기억하세요. 1팩은 1팩은 1이죠. 똑같은 0팩도 1이야. 0팩과 1팩은 같은 같아요. 와우. 서프라이즈네. 그죠? 되겠습니까? 0팩과 1팩은 같습니다. 됐어요? 아이? 자, 이제 어쨌든 팩토리얼이 무엇인지는 좀 배웠고 그럼 이제 순열, 진짜 순열, P라는 걸 배워볼게요.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를 따서 P라고 쓰는 거고요. 줄 세우는 수식에 대한 표현법을 P라고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줄 세운 거는 6명이 있으면 6명 모두를 줄 세우자는 얘기야.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를 줄 세우자. 이걸 얼마라고? 10팩, 6팩, 100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것이 순열이냐면 모두를 줄 세울 수도 있지만 6명 중에서 너희들 6명 중에서 3명만 뽑아서 줄 세우자. 이게 6P3이 됩니다. 다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뭐가 되어 있어? 전체수. 전체수에서 선택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보는 선택수.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3명만 줄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경우의 수 구해볼게요. 별게 없어요. 잘 봐. 자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6명 중에서 3자리에 앉힐 거예요. 그러니까 승준이가 앉았는데 그 위에 상현이가 무릎에 앉을 수도 있죠. 물론 이게 가능하지만 이건 빼겠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 갔어? 무거운 애가 아니면 다리 부서진단 말이야. 승준이. 아예. 왜 잠깐만 소리 살아봐. 소리 얼마 몸무게 안 나가거든. 자, 1부터 숫자가 너희들 6명이 있어. 6명이 있는데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3자리에 앉히겠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쵸, 여기 먼저 앉히자. 몇 명? 6명 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앉힐 거야. 몇 명? 여기는 동시니까 이게 6P3이에요. 계산. 이해 갔어요? 근데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P를 쓰지 않아요. 사실. 애들 6P3을 쓴다 하더라도 계산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계산해야 돼. 나는 사실 이 P를 쓰질 않아. 나는 안 써. 나 어떻게 풀어? 6명이 있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 6가지, 5가지, 4가지 동시니까 곱해요. 라고 그냥 계산을 해. P를 잘 쓰진 않아. 이게 나중에 더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순열을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지만 이건 잘 쓰진 않습니다. 자, 얘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7P4 이게 무슨 뜻이죠? 뭘 말하는 거지 이게? 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만을 4자리에 줄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답은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7P4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문자로 가볼게. NP3은 뭘 말하는 걸까요? N명 중에서 3자리에 앉히겠다는 얘기죠. 3명만 줄 세우겠다는 얘기죠. 얼마일까? 풀지마. NP3 어떻게 된다고? N을 시작으로 이겁니다. N을 시작으로 연속하는 자연수 3개를 뭐해라? 곱해라. 괜찮아요? 됐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끝이야? 별거 없죠? MPN은요? MPN. MPN.
뭐? N은 제가 있나? 1, 뭔 뜻이야? N명. n명이 있는데 n 자리에 다 배치하겠다고 줄 세우겠다고요. n명 모두를 줄 세우라는 얘기잖아. 얼마야? N 제곱. N. 야 여기가 뭐야? 6명이 있는데 6명 모두를 줄 세우자며. N팩. n팩이죠. N팩이. 오이씨 어려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이걸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시작하는 값으로 얘보다 작은 자연수를 순서대로 곱할 건데 몇 개를 곱해라? 3개를 곱해라. 7을 시작으로 몇 개를 곱해라? 4까지를 곱하라가 아니라 4개를 곱하라는 얘기야. 7, 6, 5, 4 이렇게 4개를 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어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증명인데 조금 너희들 헷갈려 할 수 있어. 보세요. 자 이거야. NPR을 계산하래. NPR. N개 중에서 R개만 뽑아서 줄 세우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걸 만약에 수식 쓰면 어떻게 써주면 N을 시작으로 몇 개 곱해야 돼? 몇 개? R개를 곱해야 돼. 맞아요? 어? 저 이상한 패드립 칠 거야 그냥. R개를 곱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줄어들면 그 다음에 n-2, n-3 이렇게 되겠죠? 신우야 재밌어? 이거 얼마야? 노란색 게 들어가는 값이 뭐야? 마지막 값이 얼마예요? n부터 R개거든요? 맨 마지막 값이 얼마야? N-R 플러스 1. 봤어? 솔직히 말해. 안 봤어? 이 새끼 그 뭐야? 애들 조심하세요. 지효 봐. 이거 알아야 돼. 이 개수가 몇 개야? 그 착각하는 게 n-r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n-r로 끝나면 잘 봐봐. 여기 n-1이죠. n-2, n-3, n-4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여기가 r이야.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개인 거야? 이게 r개죠. 그럼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전체는 몇 개가 된 거야? 얘가 만약 끝값이 n-r이면 얘 몇 개인 거야? 몇 개인 거야? r 플러스 1개란 말이 하나가 더 많죠. 우린 r개까지만 원하는 거니까 n-r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만 곱해야 r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까지 하면 이거는 r개가 아니라 r 플러스 1개야. 얘보다 한 개가 적어야 되잖아. 이거 바로 앞에 있는 수까지만 곱해야 되겠죠. n-r 바로 앞에 있는 수는 n-r보다 1 큰 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게 얼마야? n-r 플러스 1 여기보다 하나 더 큰 수인 거니까. 자, 그래서 얘들 이거 알아야 된다고. 제발 부탁이야. 오늘 얼마 어려운 거 없는데 이건 해야 돼. NPR은요. n을 시작으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예요. 그래야 얘가 R개가 되거든요. 됐냐? 그럼 이런 거야. 만약에 10p6을 구하래. 10을 시작으로 곱할 거야. 그럼 몇 가지 곱하는 거야? 10 빼기 6이 아니라 10 빼기 6에서 뭐 해줘야 돼? 플러스 1이라는 건 얼마? 아니 5까지가 되겠죠? 4에다가 1을 더해서 5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야. 이해 갔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를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거야. 5부터 10까지를 곱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돼요. 10부터 5를 지나서 1까지를 다 곱한 거에 뒤에 있는 요 4개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게 누구야? 4, 3, 2, 1인 거잖아. 4팩인 거죠. 근데 분자는 누구야? 1부터 10까지의 곱인 거니까 10팩인 거죠. 얘를 뭘로 나누면? 4팩으로 나누면 얘랑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n-1 쩌저저저적 n-r 플러스 1을 곱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이거를 팩토리얼로 바꿀 거예요. 팩토리얼로. 자, 한번 내가 해봐 줄게. n-1 n-r
r 이거 앞에가 n-r 플러스 1 이 뒤에는 n-r-1 계속 작아지겠죠? 마지막에 얼마? 1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래 안 그래? 이 중에서 어디까지 없앨 거야? 이거 없애고 싶은 거잖아. 맞잖아. 얘 없애려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얘랑 똑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n-r을 시작으로 하나씩 작아지는 자연수를 모두 다 곱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누구야? n-r 팩토리얼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뭐가 되면 이 전체는 n팩이고요. n팩을 뭘로 나눠? n-r팩으로 나누면 이 값이랑 똑같다. 그래서 npr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 쓰지 않아요. 증명할 때 위주로만 쓸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알아야 돼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p3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계산할 거야. 10p6을 계산을 해. 10부터 5로 그냥 곱할 거야. 이 10p6이란 값을 이렇게 쓸 일은 없다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 npr은요. n을 시작으로 몇 개를 곱해라? r개를 곱해라. 이게 끝인 거야.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맛있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대신에 이 공식은 쓸 줄 알아야 돼서 외우세요. 알겠죠? 그럼 좀 무렵게 얘들아. 증명 한번 해보자. 이게 NPR 공식이야. NPR 공식이야. NPN을 구하래. NPN을 구하래. 잠깐 어떻게 된 거야? 분자는 얼마? NPEC. 맞아 안 맞아? 분모는 얘 대뺀 거니까 NPN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분모가 얼마야? 0팩인 거고 분자는 n팩인 거잖아. NPN의 결과값은 n팩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 0팩이 얼마가 돼야 돼? 그래서 0팩을 1로 약속한 거야. 이해 갔어? 괜히 0팩을 1로 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너희도 물어보자. NP0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이 공식을 이용한다면 n팩을 뭘로 나눠? n-0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거 얼마야? n팩이죠? n팩분 n팩이니까 얼마야? 1이야. 무슨 말이면 이런 거야. 너 6명이 있어. 6명 중에서 아무도 줄 세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경우도 하나의 경우로 보자는 얘기야. 줄 세우지 않는 이 가지수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명 모두를 줄 세우지 않는다? 경우수 몇 가지? 한 가지. 오케이. 손 차려. 눈 하나 맞았다. 얘 눈이 어디 갔어? 되겠니? 그래서 NP형은 1이고요. NPN은 n팩이고요. 0팩은 1이 됩니다. 일단 추가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설명이 254, 255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개념 드릴까지 먼저 잠깐 풀고 갈게요. 빨리 풀자. 10분 드릴 때까지 풀어볼게요. 자, MP3이 60이라고 나왔었어요. 그죠? 일단 여기 얼마예요? 나도 몰라. 근데 일단은 얘를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얼마야? n 곱하기 n-1 n-2인데 이게 60이란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건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나중에 아니죠. 우리 3차 방정식 배웠잖아.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럼 얘를 전개한 후에 60 이항시켜서 조립제법으로 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하기 싫지 않아요? 전개하는 것도 귀찮고 60 넘겨서 조립제법 쓰는 것도 귀찮고 그죠? 근데 이거의 답은 무조건 자연수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n값이 여기 뒤에 있는 r값보다 같을 수는 있지만 얘가 더 작을 수 있어 없어? n과 r 숫자 중에서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n이 더 커 r이 더 커? 3p, 5 이런 거 존재할까 안 할까? 3을 시작으로 연속하는 자연수 5개를 곱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n값은 무조건 더 크거나 같다고. 같을 수는 있어. 그럼 n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3 이상인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숫자 집어넣는 거야. 3보다 큰 숫자 적당히 집어넣어 보면 돼. 자, 예를 들어볼게. n값이 만약에 4라고 한다면
4를 시작으로 몇 개 곱하라는 얘기야? 3개 곱하라는 얘기죠. 4, 3, 2 곱하라는 얘기죠. 4, 3, 2가 얼마? 24잖아. 4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n이 만약에 5라고 넣어볼게. 5를 시작으로 3개 곱하래. 5, 4, 3. 곱하니까 60. 맞네? 그래서 n은 60, 그래서 n은 5인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인 겁니다. 알겠어요? 이건 찍은 게 아니야. 이렇게 풀라고 내는 문제인 거야. 알겠죠? 됐어? 얘를 물론 이렇게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봐봐봐.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mp3은 m팩을 뭘로 나눈 거야? n-3팩으로 나눈 거고 이게 60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불편하다고요. 우리가 지금에서는.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 안 한다? 이걸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또 아까 질문할 거 있었어? 마지막 거. 뭐 11PR이요? 11PR 이거 제가 배워봤어요. 여기 쓸게요. 11PR 이게 뭐냐면 11을 시작으로 연속하는 자연수를 곱하래. 몇 개를? R개를 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곱하래. 그걸 곱했더니 얼마가 된대? 990면 돼요. 자, 2개 곱해봐 얼마야? 아직 안 됐죠? 이 다음 얼마야? 곱하 얼마야? 굿. R은 얼마? R은 얼마? 끝이야 이거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또는 수식을 이용해서 답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 됐습니까?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근데 얘들아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유형은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근데 진짜 모든 문제가 줄 세우라는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 근데 줄 세우기처럼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순열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말은 어렵지만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필수제 1번부터 잠깐 볼게요. 필수제 1번 보시면 mp3이 mp냐? 5 곱하기 mp2라고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죠? 모르는 거야. 나와있죠?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mp3은 뭐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n 곱하기 n-1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n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답 나와요. 어렵지 않아. 두 번째 mp2 더하기 4mp1 얘들아 mp2는 뭐예요? n 곱하기 np2는 n 곱하기 n-1 n 진지하게 해. mp1은 MP는 n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끝났죠?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도 돼요. 3번도 되겠어 안 되겠어? n-1p2 돼 안 돼? 승준아 얼마야? n-1p2 얼마 돼요? 얼마 빨리 불러. 안 되냐? 정확히 불러봐. 뭐야? 너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지. 나 화딱지 내게 하려고. 아니 보라고. 이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시작으로 몇 개를 곱하라고. 그럼 뭐 곱하기 뭐야? 이거 다음 자연수 하나씩 작아지면 된다고요. 속 터지겠네 진짜 식기가. 됐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면 방정식 만들어질 거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니? 이 필수에 대충 푼 이유 이따 너희들 풀라고.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필수에 풀라고. 알겠죠? 넘겨. 필수에 2번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온다. 애들 진짜 중요한 거 이거야.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진짜 다 활용 문제로만 나와요. 활용 문제에서 경우의 수 구하면 돼. 근데 노가다 풀면 안 되냐고? 풀어도 돼. 오늘 목요일이니? 노가다로 풀어도 된다고 상관없어요. 뭘로 풀어도 돼. 자, 말해보자. 1번.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줄 세운대요. 남학생 둘. 자, 남자 둘 이렇게 쓸게. M1, M2. 여학생 몇 명? 남학생 3명이네. 미안. M3까지. 여학생은 둘. 여일, 여인. 왜? 한자. 계신요. 몰라? 뭐야, 오늘. 우만으로 써? 이게 더 이상해서. 자, 보세요. 나는 그래. 남자는 M으로 쓰고 여자는 여로 써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알겠지?
자, 문제가 뭐냐면 5명 있는데 5명을 어떻게 줄 세우겠대? 모두 줄 세우겠다는 얘기야. 5명 모두를 줄 세우래요. 전체를 줄 세우는 건 n 팩토리얼이죠. 이거의 답은 엠팩 n이 얼만데? 5 5명이니까 5팩이죠. 끝.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초등학교 때도 안 나온다. 2번. 초등학교 문제 있어. 이거보단 더 어려운 게 나오지.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대요. 뭐, 아니, 다른 문제잖아. 아니, 뭐야, 이거 썼어, 이거. 7P4. 계산하시면 7일 시작으로 몇 개? 그렇지. 이제 아까 한 번 내가 뭘 했니까 잘하네, 이제. 잘했어. 7P4. 됐죠? 10번. 10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한 명씩 선거를 통해서 뽑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줄 세우기 아니야. 줄 세우기 맞아요? 줄 세우기라고 느껴져요? 왜? 맞아. 이거 얘들아. 자리가 3개가 있는데 맨 앞자리는 회장 자리고 두 번째는 부회장 자리고 세 번째는 총무 자리래.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이 직책에 이 직책을 하면 되는 거야. 이 직책을 선택하면은 그냥 그대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라고. 그럼 줄 세우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몇 명? 10명. 여기는 9명. 여기는 8명. 동시가 아니야. 동시니까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 10P3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10P3이라고 수식을 써도 실제 계산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계산해야 되잖아. 이해가 갔어? 굳이 공식처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갔니? 괜찮아? 나 째려보고 무섭게 그러지 마. 됐죠? 필수 예제 3번이요. 여자 3명, 남자 4명. 아이씨, 아까 그 문제가 내가 잘못 본 게 이거였네. 에이씨. 자, 필수 예제 2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고요. 여일, 여이, 여삼. 남자는 파란색으로. M1, M2, M3, M4. 여자 3명과 남자 4명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조건.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고 이 7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웁시다 라고 했어.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7P4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처럼 여자 3명이 모두 어떻게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별표 하라고. 별표. 어디다 별표해? 반드시 누구누구는 이웃한다. 요 이웃할 때 여기에 별표. 반드시 누구누구가 이웃하게 줄 세우래요. 정말 대표 문제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지난 시간 거보다 더 중요해. 더 많이 나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한 적 있어. 중학교 때. 한 덩어리로 묶으면 돼요. 이러고요. 여자들끼리 너무 친해서 또 절대 떨어지지 말지. 우리 꼭 붙어있자. 꼭. 그래서 꼭 붙어있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하나로 묶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덩어리로 묶으면 남자들은 독립적으로 다 다른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보란 얘기야? 한 명으로 보란 얘기. 이거를 한 명으로 느끼란 얘기인 거예요. 자, 몇 명을 줄 세워? 7명 모두를 줄 세우라고 했었죠. 근데 여자 3명을 묶으면 얘를 한 명처럼 취급하란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럼 얘네들을 줄 세우란 얘기는 실제로는 17명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몇 명을 줄 세운다고 보자는 얘기야. 5명을 줄 세우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따라서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 되겠죠. 끝이야. 맞아? 맞아? 끝이 아니에요. 왜일까? 뭘 곱해야 돼? 애들은 이거야. 예를 들면 한 번 예를 들게. M3, M2, M1, 여자 한 덩어리, M4 이렇게 줄 세웠어. 근데 이 안에는 여자 3명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여자가 순서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한두 명씩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줄 세웠을 때랑 이렇게 줄 서은 거는 같은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 당연히 다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 동그라미 안에 여자들끼리 바꿔 설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근데 여자가 몇 명이야? 그럼 3명을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팩. 3개가 아니라 3팩인 거죠. 곱해 더해. 헷갈려? 동시야 아니야? 모두 다 줄 세우는 거니까 동시 맞죠? 곱해 더해? 이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누구는 이웃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한 덩어리로 묶고 줄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줄 세울 수 있는 것들 또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 반드시 이거예요. 반드시 누구는 이웃한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줄 세운 다음에 이 세부, 이 괄호 동그라미 안에서 추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팩토리얼로 곱해야 한다. 괜찮아? 오케이, 됐어, 잘했어. 자, 근데 이거는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안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했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달라. 다 봐봐. 이거의 반대야. 누구는 절대로 이웃하면 안 돼. 절대로 이웃하지 않아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 너무 친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싸웠어. 분열했어. 끝장난 거야. 절대로 보지 않겠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절대로 같이 있지 않을 거래. 그럼 얘네들은 다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얘들아? 혹시?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7명 모두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7팩을 구한 다음에 빼는 거야. 누구를? 쟤네들이 이웃한 경우를. 그게 누구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빼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맞죠? 맞죠? 중학교 때 똑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 그때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안 돼요. 이거 틀렸어. 중학교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일단 이거 안 되는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여자 3명 중에서 3명 모두가 이웃한 경우의 수예요. 근데 우리가 제외해야 하는 경우는 이것도 제외해요. 잘 보세요. 여자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고 여자 1번과 여자 2번은 이웃했어. 여자 3번은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대화를 할 거야. 이렇게.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구하려는 이 경우의 수에 포함되는 내용이야 아니야?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얘도 포함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은 이웃하고 1명은 떨어져 있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니 아니면 얘네들도 떨어져 있어서 3명이 모두 다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 우리가 구하는 게.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1명만 흩어지고 2명은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이거 안 된다고. 내 말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3명 모두가 합쳐져 있는 경우만 뺀 거고 1명은 흩어져 있고 2명은 붙어 있는 이 경우의 수는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굳이 말하면 어떻게 또 해주면 이거는 3명이 모두다. 3명이 모두 붙어 있는 경우고 여기 추가로 뭘 해줘야 돼? 2명이 붙어 있는 경우도 빼줘야 돼요. 근데 2명이 붙어 있는 게 여일 여일 수도 있고 여일 여삼일 수도 있고 여일 여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세 가지를 더 구해서 빼주면 되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 2명만 붙는 경우의 수를 구해도 얘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줄 세우면 2명 여원 여투가 붙어 있는 경우의 수 구한 거거든? 근데 이걸 계산하다 보면 봐봐. 얘네들을 다 다른 값으로 놓고 계산한 거잖아. 이 둘이 붙어 있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봐야 되는데 지우야. 얘네들이 붙어 있는 경우의 수 구하면 6팩에 2팩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삼이 이쪽에
오른쪽에 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는 세 명이 연거퍼 줄 서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이렇게 안 풀 거야. 알겠어? 이렇게 풀면 망해요. 알겠죠? 그래서 방법을 달리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이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꼭 적으세요. 이웃 가능한 것부터 나열. 무슨 말이야? 여자들끼리 싸웠어. 이웃하면 안 된대. 붙어도 상관없는 건 누구야? 여자들 제외 나머지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붙어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남자들부터 줄 세우라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몇 팩이야? 4팩. 예를 들어 볼게요. M1, M3, M4, M2 이렇게 남자들만 그냥 줄 세우라고 4명을.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을 배정할 건데 어디에 배정하냐면 붙여서 배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여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있냐면요.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쪽과 이쪽도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 갔어? 이해 가니? 여기는 왜? 맨 앞과 벤치도 상관없잖아. 다 빈 공간인 거잖아. 대신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5개인데 같은 곳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자 1번 여일 나와! 들어가! 몇 가지? 5가지. 아무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여자 나와. 들어가! 몇 가지? 그렇지. 여자 1번이 어딘가에 들어갔으니까 그 공간은 사라지겠죠. 그럼 나머지 공간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4가지, 3가지. 자, 주황색과 이거 동시가 아니야. 이건 남자가 줄 세운 거고 이건 여자가 줄 세운 거. 동시가 아니야. 동시 맞죠? 모두 다 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곱하기로 가셔야 돼. 엄청 편하죠, 아까보다는. 풀이가 완전 달라요. 이웃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는 거고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웃 가능한 것들부터 나열하는 겁니다. 이 풀이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생님 왜 중학교 때는 거꾸로 풀어도 가능했냐고. 그때는 어떻게 나오면 문제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게 2개짜리만 나와요. 3개가 아니라 2개짜리. 여원과 여투만 이웃하지 말래. 그럼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어있으면 이웃하는 거고 흩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얘가 되는 거거든요. 2개짜리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나왔었어.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웃하면 안 돼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웃 가능한 것부터 배워야 되겠다 로 풀면 됩니다. 됐냐? 됨. 오케이? 얘들아, 내가 빠르게 4문제까지 유형 4가지만 할게. 그리고 쉬는 시간 주고 문제풀이 하자. 알겠지?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겠어? 오케이. 이게 오늘 첫 번째 순열의 유형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유형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의 대표 유형이었고 오늘 하는 건 순열로 풀어내는 문제. 순열로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유형 1.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천재. CHUNJA. 중복되는 알파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또 더우니까 또 좋은 거네. 잠깐. 봐요. 문제 첫 번째 문제야. 그냥 서로 다른 알파벳 6개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이거 그냥 나열하래요. 경우에서 몇 가지? 7팩토리야. 7팩. 끝이야. 됐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C하고 C는 맨 앞에 오고 H는 무조건 맨 뒤에 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7자리 중에서 맨 앞자리에 C를 무조건 넣어 먼저. H 뒤에 넣어. 그럼 남은 자리 몇 개? 5개. 남은 알파벳 몇 개? 5개 모두 배열하면 되겠네요? 경우수 몇 가지? 5팩.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먼저 신경 써서 경우에서 구해주면 된다고요. 끝이야. 쉽죠? 자, 두 번째. C와 J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를 뭐래? C가 있고 J가 있는데 C하고 J 사이에 몇 개 문자? 3개 문자가 와야 된대요. 반드시 꼭 3개가 와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자. 뭐 이거야. 아, C와 J 사이에 올 수 있는 문자를 먼저 경우에서 구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C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가지 있어요? 남은 거 5개. 얘는 끝난 거죠. 그쵸? 일단은 그 다음에 얘를 뭐해? 한 덩어리로 묶으면 되겠죠. 근데 총 7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알파벳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뭐야?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3개가 와야 되고 끝난 거니까.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줄 세우기를 하려면 몇 팩이야? 3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를 5P3을 하지 마세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할게. 거기에 3팩을 곱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맞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뭐가 있어? 문제가 뭐? 등이 바뀔 수 있어. 아닌데? 그렇죠. 얘들아, 문제가 C, J 사이에 3개가 오라고 했지 C가 J보다 앞에 오란 말은 없잖아. 이 CJ 순서를 얘네들이 뭐였어? 얘네 둘을. 이 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 여기까지 해줘야 된다. 됐어요? 실수하기 좋겠죠? CJ라고 했을 때 C하고 J가 C가 먼저 오란 말이 없단 말이야. 그들끼리 바꿀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죠? 필수제 5번은 얘도 쉬워요. 남자 4명, 여자 3명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학생을 세우래요.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학생을 세우래요. 여자가 3명. 문제가 뭐라고? 양쪽 끝에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자가 와야 한대요. 자, 첫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공식이 아니고 너희들 요령이야. 어떻게 푸는 게 더 편할지 보는 거야. 지금 봐봐. 첫 번째, 무조건 뭘 보는 거냐면 상황을 나누는 거야. 몇 명 줄 세우는데? 다 줄 세우네. 7명을 줄 세우는데 양쪽 끝에 여자가 1명 오는 경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여기 여자가 오고 여기 남자가 오고 또는 여기 남자가 오고 여기 여자가 오면 되겠죠. 또 둘 다 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이 상황 3개가 중복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중복이 없죠? 그럼 각각의 경우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해보자. 여자를 여기 하면 배정하겠습니다. 몇 가지야?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자가 3명밖에 없잖아. 3가지죠. 남자부터 하자. 남자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가 와야 되는 거죠? 몇 가지겠어요? 그럼 이건 남자와 여자 양쪽 끝에 줄 세운 거고 남은 자리 몇 개예요? 5자리 줄 세우는 거니까 얼마? 5팩이죠. 얘도 몇 가지? 똑같겠죠? 얘 몇 가지? 여자 앞에 줄 세우자 3가지. 여자 뒤에 줄 세우자 2가지. 남은 인원 5명. 이걸 더하면 정답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아. 다만 이거 진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5팩이 120이면 12 곱하기 120, 12 곱하기 120, 6 곱하기 120 쪼개서 120을 묶으면 좀 더 쉽겠죠? 응?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원하는 거야. 뭐냐면 직접 3가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랑 상관없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원하는 사건의 반대 사건, 다시 문제가 원하는 상황의 반대 사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가 원하는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면 우리가 구하는 진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할게요. 자, 일단 7명이잖아.
7명 모두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몇 가지예요? 그쵸, 이건 7팩이에요. 자, 반대 사건이 뭐냐면 반대가 적어도 여자 한 명이 양쪽 끝에 와야 되는데 이거의 반대 뭐야? 양쪽 끝에 누가 와? 남자만 오는 거죠. 양쪽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에서 구하는 거야. 앞에도 남자, 맨 뒤에도 남자. 해보자. 여기 올 수 있는 남자 몇 명? 여기 몇 명? 그럼 남자 몇 개? 5명 모두 줄 세우는 거니까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한 번에 구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이거 3개를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얘가 더 낫지 않겠니? 괜찮아? 그럼 언제 이걸 쓰느냐? 내가 구하려는 상황이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 이상일 때는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건데 어떤 말이 나올 때냐면 이 말이야. 보통은 적어도 몇 개 이상 몇 개야.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싸다고.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반대 상황을 이용하는 게 더 쉬워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두 눈의 수의 합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 개만 올 수 있는 거, 2개가 올 수 있는 거 다가 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의 경우에 36가지에서 반대. 적어도 한 개의 홀수 반대 뭐죠? 모두 다 짝수. 둘 다 짝수인 경우 수는 3 곱하기 3, 9란 말이야. 이렇게 36에서 9를 빼는 게 더 쉽다고요. 알겠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2개 남았습니다. 262쪽에 필수 예제 6번. 필수 6번. 얘는 뭐냐면 숫자가 5개가 있어요. 5개를 줄 세울 건데 5개 중에서 4개의 숫자만 뽑아서 줄 세우겠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다시 봐봐. 숫자 카드가 0,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카드가 5개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5개, 4개, 3개, 2개 동시에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네요. 이게 답 아닐까요? 좋아요. 이게 만약에 0이 아니고 다른 숫자 카드 5였으면 5, 4, 3, 2를 곱하면 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0이라는 숫자가 아이고, 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중요한 게 있어요. 0은 맨 앞에 오면 안 돼요. 이유는 0이 맨 앞에 오게 되면 이건 3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자리 자연수가 되려고 했으면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맨 앞자리만 조심하면 되는 거 맞죠? 맨 앞자리 숫자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그럼 누구부터 배열해? 얘부터 배열해. 자,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요? 똑같이 4가지입니다. 왜냐면 이것 중에 하나를 쓰고 나더라도 0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카드는 4장이라서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은 뭐야 그렇게 잘해? 너 수녀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풀면 돼요. 괜찮니? 자, 근데 이건 얘들아 0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올 수 없다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초등학교 문제인 거고 중등 이상부터는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조건이 2개. 자,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요. 근데 어떤 자연수냐면 짝수여야 된다. 짝수. 이걸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짝수는 몇 가지인가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는지 확인해보자. 첫 번째, 맨 앞자리에는 뭐가 올 수 없어? 0이 올 수 없죠? 조심해야 되죠? 맨 끝에는 누가 올 수 없어? 홀수가 올 수 없어.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는 조건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죠? 2개 모두 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알겠어? 이해가니? 그럼 어떻게 푸냐면 보세요. 조건이 2개야. 어떻게 푸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노가다로 풀어야 돼요. 이걸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이거 빼고니까 3가지. 숫자 3개 남았으니까 3, 2. 예. 맞아 안 맞아? 이게 틀려요. 왜냐면
여기 맨 앞에 만약에 1이 왔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2, 4 세 가지예요. 근데 맨 앞에 만약에 2가 왔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를 제외한 0과 4 두 개밖에 못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조건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이건 한 번에 풀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한 번에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라? 케이스 분류로. 노가다에서 풀어라. 자, 노가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 어떤 조건을 기준 잡을 것이냐 너희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맨 앞자리를 기준으로 잡겠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1, 2, 3, 4죠. 이걸 네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이 왔을 때,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4가 왔을 때 이렇게 진짜 네 가지로 써야 돼 너희들 문제를. 이해 가겠어요? 이렇게 써야 한다고. 됐니? 한번 해보자 그러면. 1이 왔어. 이미 온 거죠. 여기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냐? 일단 끝에부터 해야죠. 끝에 올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나머지 두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다음. 맨 앞에 2가 왔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뭐야? 짝수니까. 0하고 4 두 가지죠. 남은 자리 두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자, 얘가 홀수야. 얘랑 똑같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0, 2, 4. 세 가지야. 그럼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같은 거고, 같은 거야. 이거 전체를 더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케이스를 무조건 나눠서 풀어야 돼. 한 번에 풀려고 하는 수만 틀리는 거야. 무조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 케이스 분류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죠? 근데 기준을 꼭 얘로 잡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조건이 두 개면 두 번째 조건을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그럼 이번엔 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1의 자리에 0, 2, 4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자, 첫 번째. 맨 끝에 0이 왔어. 이거 줄 세울 거야? 얘들아, 이미 0이 왔죠? 그럼 네 가지 남은 숫자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죠? 그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끝에 2가 왔어. 여기 0이 오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 다시 3 곱하기 2. 맨 끝에 4가 왔어. 똑같죠? 맨 앞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이랑 똑같은?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겠죠.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쉽죠. 이유인 즉슨 케이스 분류가 세 가지고 얘는 케이스 분류가 네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주어지면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케이스가 적은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막상 풀라고 또 잘 안 풀릴 거야.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빨리 쉽게 쉬는 시간 빨리 주고 싶다. 필수에서 7번. 5개의 문자가 있는데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A, B, C, D에서 E, D, C, B, A까지 뭐 다음에 물으면 답하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얘들아,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요? 알파벳이 빠른 순서대로 A, B, C, D 이 순서대로 오는 거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 B, C라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문자가 3개고 세 자리니까 3팩 6가지거든요. 근데 알파벳 순서도 나열하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굴까?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사전식 배열로 나열한다면 세 번째 오는 값이 누구야? B, A, C. 네 번째는 B, C, A. 이거 모르겠니? 다음은 C, A, B, C, B, A. 이렇게 이게 순서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너희들은 사전을 찾을 일이 없어서 그래. 자, 이렇게 보면 돼. 사전식 배열 문제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사실은 나오면 안 돼. 이제는 A, B, C를 숫자로 바꾸세요. 이게 얼마? 이렇게 바꾸세요. 물어볼게. 숫자 카드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몇 가지예요? 6가지죠? 왜 그래? 무슨 소리야? 6가지죠? 그럼 이거를, 그 숫자 6개를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해야 돼. 가장 작은 수부터. 그러면 앞에 오는 숫자가 더 작은 수잖아. 1, 2, 3이 제일 작은 수야. 그 다음은? 1, 3, 2. 그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이해가 쉬운데 알파벳을 쓰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 어떻게 풀어 무조건 얘들아. 숫자별 뭐 알파벳 순서대로 뭐 나열해라 사전식 배열해라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 알파벳 다 뭘로 바꿔? 숫자로 바꾸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보시면 알파벳이 몇 개 있었어? 5개. A, B, C, D, E. 얘를 뭘 바꿔? 1, 2, 3, 4, 5로 바꾸세요. 됐죠? 그 다음에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이거야. A, B, C, D가 1, 2, 3, 4, 5잖아. 거꾸로 E, D, C, B, A는 5, 4, 3, 2, 1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사이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숫자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BD, AC, 뭐야? EAC. 얘가 몇 번째 오는 순지를 구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얘가 몇 번째 순지 구하라는 얘기 알겠죠? 숫자로 바꿀게요. 얼마야? 2000, 24,513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야. 이걸 나열했을 때 얘가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게 쉬워. 맨 앞자리가 얘보다 작은 1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야. 24513이라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인지를 구할 거예요. 이게 방법이야. 얘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 있지. 만약에 얘보다 작은 숫자가 만약에 50개였어. 그럼 얘 몇 번째 수야? 51번째 수야. 수학 집중해. 얘보다 작은 숫자가 100개였어. 그럼 얘 몇 번째 수야? 101번째 수가 되는 거라고요. 얘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인지 구할 거야? 그것들 중에 이거 누가 있어? 1로 시작하는 건 얘보다 다 작은 거죠. 1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잖아. 몇 가지? 몇 가지? 이거 이해 안 가나 보네. 4개의 숫자를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는 거잖아. 몇 가지? 424가지죠. 1로 시작하는 건 24가지야. 다시 이제 2로 시작하는 건데 얘보다 작으려면 1로 시작하는 거. 2는 안 되고 3으로 시작하는 거. 이것들은 얘보다 더 작은 거죠. 자, 1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 6가지. 남은 숫자 3개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얘도 몇 가지? 6가지. 그럼 누구야? 2, 4는 이제 동시에 같은 거잖아. 조심해야 되겠죠? 2, 4로 시작하되 2, 4, 1로 하는 거. 2, 4, 2로 하는 거. 이거죠? 2, 4, 4는 안 되잖아. 몇 가지씩이야? 숫자 2개로 주제는 거니까 2가지, 2가지, 2가지. 되겠죠? 그 다음 누구 해야 되겠어? 2, 4, 5. 미안해. 잘못했다. 뭐 한 거야? 2, 4, 3이 끝났네. 그죠? 이 말로 맞춰. 잘못했어. 그 다음 누구야? 2, 4, 4는 안 되니까 2, 4, 5가 되겠죠? 그럼 남은 숫자가 누구야? 1, 3 남았잖아. 1, 3이 오던지 3, 1이 오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누구야? 얘인 거죠? 이게 몇 개냐 물어보는 거잖아. 24, 6, 6, 2, 2에다가 마지막 숫자 얘 한 가지를 더하면 얘가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구하려는 숫자보다 작은 게 몇 개인지를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니? 자, 마지막 문제야. 85번째 수를 구하래. 85번째 수. 이거야. 1로 시작하는 게 몇 개야? 24개죠? 그럼 두 번째. 2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야? 24개죠? 얘 더해봤자 아직 48이죠?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야? 24개죠? 이거 다 더 몇 개야? 72개죠?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누구야?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작은 숫자. 이거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 되겠죠? 4, 1로 시작하는 거 몇 개야? 6개냐? 6개. 그러면 72에다가 6 더하면 78인 거죠? 그럼 이거 다음 번째로,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럼 4, 2로 시작하는 거는? 6개죠? 더하면 몇 개야? 84번째인 거죠? 그럼 뭐야? 4, 2로 시작하는 수 중에서 4, 2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다음 번째 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게 누구야? 4로 시작하는데 여기 누구야? 3이 와야 되고 나머지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지. 1, 2, 5. 얘가 85번째 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요. 내가 구하려는 값보다 작은 게 몇 개인지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